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감기 조심 꼭 하십시오. 네, 장난 아니네요. 이 오행이라는 거는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친숙한 단어죠. 그리고 마치 더하기 빼기와도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늘 뭐 부딪히거나 뭐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요, 조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게 될 때는 늘 항상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떠올립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오늘 이 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빠뜨린 건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수기운이 있죠. 이 수기운은 겨울이고요.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옵니다. 목기운이죠. 봄이 지나면 어느 계절인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여름이겠죠. 화기운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그러면 금기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름에서 금으로 바로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목화 토금수인데 지금 사행밖에 안 나왔잖아요. 목화 금수. 그렇기 때문에 토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토가 해주는 역할은요, 여름 기운을 그대로 듬뿍 받아가지고 금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 다음에야 다시 금이 금생수로 가더란 말입니다. 자, 왜 이런 과정을 겪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답은 단순합니다. 화에서 금으로 바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토라는 과정을 거쳐서 금으로 가야만 하는구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왜? 사계절이니까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토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제가 앞전에 많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은 어렵구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그런데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은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서 결과를 보는 것, 그리고 실체가 있는 것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는 것, 또는 행동하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이 더 어렵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 수기운은요, 나이가 많으신 분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의 기운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롭죠. 지혜롭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먼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목기운은요, 아이들의 기운이죠. 아이들의 기운이니까 빨리빨리 새로운 것을 보고 싶고 또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시작을 빨리 하려고 하는 기운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 칼로 잰 듯이 재단하지 마시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지혜롭고 대단히 성숙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 같은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단히 흥미롭죠. 노인의 기운과 아이들의 기운이 같다라는 거는, 같은 게 아니죠. 근접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대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한 200년, 300년이 된다. 그럼 그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로운 모습을 갖고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한 150살이 되면은 청년과도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150살 때부터는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자, 청년의 모습은요,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 꿈을 펼치고 뜻을 펼치고 싶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조화로운 것을, 그리고 예의가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자, 금기운은 중년의 기운이죠. 중년의 기운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년의 기운은요, 신중합니다. 신중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수확하는 계절이죠. 결과를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섣불리 결과를 보는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호랑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랑이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먹이다 하고 막 뛰어가지고 앙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각도로 살펴보다가 슬며시 접근하고
원샷 원킬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목기운도 결과를 빨리 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작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이건 아니다. 에이 저건 맞다. 에이 이거 아니네. 근데 금기운도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신중하다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먹잇감이 눈앞에 포착됐을 때 그때 달려들어서 어찌 보면 가장 빨리 결과를 얻는 기운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토기운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도식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뜨거운 화기운을 받아서 금을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직접적으로 금을 만들어준다가는 금이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기운을 토기운이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대단히 뜨겁겠죠. 대단히 뜨겁지만 화는 아니고 토입니다. 그럼 이 화의 뜨거운 열기를 가진 채로 금을 만들어주니까 네, 토의 역할은 그것이고요. 그러면 성향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화와 금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대신에 그 특색은 조금 더 죽을 거고요. 뭐 이를테면은 청년과도 같은 기상, 그리고 조화를 중요시하는 마음, 그리고 예의를 중요시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리지널 화보다는 조금 덜할 것이고요. 금기운,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마음은 있지만 오리지널 금보다는 좀 덜하겠구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기상과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중년의 그 어떤 기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죄송합니다. 그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금을 떠올리고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화를 떠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올해는 아이들의 기운,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금, 신중하게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계시겠구나. 또는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냥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허둥지둥 되면서 빠르게 시작하고 또 제대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이렇게도 흘러갈 수가 있겠죠.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더라도요, 어느 한 분야, 내가 모르는 공간 또는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공간에 가게 되면요, 어린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처럼 됩니다. 저도 명리학에 있어서는 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만큼의 자신이나 자부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마치 어디 지하실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깜깜한 데서 울고 있는 아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내가 이 분야에서는 뭐 지혜를 갖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든가 아니면 이 조화를 갖고 지혜를 얻던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는 우리 누구나 이 애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애기가 됐다면, 그렇다면 이 화를 통해서 이 결과를 보는 과정에 토가 개입을 하죠. 이 토의 성정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하는가, 즉 중심을 잡고 결과와 조화,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잘 버무리는가가 결국에는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시작하기 전이라면은 내가 이 노인의 기상을 가지고 이 지혜를 얼마나 품고 시작을 하였는가, 즉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겠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멀리 내다보았는가. 이 신중하다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혜라는 거는요, 어렴풋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의 성향을 미뤄보건대 그 미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중하다라는 건 그건 아니죠. 아,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약간 결이 다르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했다면 이 청년의 기상, 조화와 이 신중함을 얼마나 잘 버무렸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시작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혜로 이 시작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였는가, 그것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오행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그냥 명리학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예요. 네,
정말 그래요. 뭐 이를테면은 뭐 저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경금이 뜨겁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화기운을 토가 온몸으로 들이받았고요. 받았고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토생금을 했으니까 경금은 당연히 뜨겁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신금은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구나. 왜? 금이 결과니까요. 그런데 이 금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의 도움 또는 화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다. 추운 명식이라면 필요하겠지만 춥지 않은 명식이라면 화, 토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겠구나. 이미 완성되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 수기운하고 가까운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제 정사월이 끝나가면서 열기운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열기운이 올라오면은 청년의 기상, 청년처럼 나 이렇게 해버릴래 하는 기상, 그리고 좋아,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운이 들어오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깊이 있는 무언가, 아주 깊이 있는 무언가를 내가 탐독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토와 반대되는 것은 그러면 없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네, 토와 반대되는 것은 없고요. 단순히 우리가 상생상국으로 봤을 때 토를 극하고 토가 극하는 것은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요, 화와 수, 목과 금에게 있다. 그리고 토는 그 중심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 토의 기운은 화와 금의 그 사이에 어딘가, 그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약상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개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생각하실 거리들이 참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 이 오행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문득문득 네, 궁금하실 때마다 이렇게 공책에 적어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